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252명 발생했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최다 감염자 수를 기록한 겁니다. 자, 이렇게 확산세가 거세진 비수도권도 오늘부터 2주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가 됐고 휴가철 피서객이 몰리는 강원도 강릉의 경우에는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고3 수험생과 교직원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되고 50에서 54세 일반인에 대한 접종 예약도 진행이 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1,000명대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52명이 어제 확진자잖아요. 이게 1,000명이 넘은 이후에는 언젠가부터는 주말 영향도 거의 티가 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요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7월 7일인가요? 1,120명 가까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600명대 나오다 갑자기 증가한 게 7월 7일이었고, 네. 그로부터 한 열흘이 좀 지난 시점이 되겠는데요. 아마 4단계가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이전부터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조금 긴장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자발적으로 참여하셨지 않나 싶은데요. 네. 지금 이제 지난주에 어떤 신규 확진자 통계 같은 경우에는 1,350명 가까이 나와서 그 전주보다 한 36% 정도 증가한 양상이고 예. 또 오늘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에 어떤 1,063명 국내 발생자보다 한 13% 약간 증가한 추세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 주에도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증가 폭이 네. 어느 정도 많이 발생할 것인가가 이제 얼마만큼 빨리 상승할까가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예. 계속 상승세는 유지되지만 조금 상승세 속도가 조금 둔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고요. 이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전 국민들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좀 참여하시는 실천도 이것도 있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빠르게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에 얼만큼 확진자 증가가 빨리 나타날 것인가 천천히 나타날 것인가를 좀 결정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1,252명이 발생했으면 이제 내일 지나고 수요일, 목요일에 발표되는 숫자는 보통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몇 명까지 혹시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또 이번 주말에 검사 건수가 한 7만 건에 좀 못 미친 걸로 알려져 네. 있기 때문에 지금 1,200명도 충분한 검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확진자분들이 아마 이제 수요일 날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32로 발표가 됐으니까 한 세대기를 우리가 한 4, 5일 정도 예측하게 되면은 지금 평균 확진자 수 한 1,300명대에서 1.3배가 되면은 한 1,700, 1,800명대가라는 계산이 단순하게 나오는데 네. 아마 이제 수요일 날 검사되지 않는 환자분들이 좀 피크를 만들게 되면은 예. 이제 앞자리가 2,000으로 바뀔 수도 있는 물론 이제 목금에 약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 월화에 충분히 검사되지 않은 확진자분들이 몰려서 발표될 가능성도 충분히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 이제 갑자기 많게 되면은 이제 확진자분들을 각 지자체에서 이제 중증도를 분류해서 생활치료센터라든가 각 병상으로 배정해야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좀 혼란이 있다든지 또 이제 많은 확진자분들의 역학 조사를 또 한꺼번에 하기도 좀 어렵다든지 또 이제 접촉이 의심되시는 분들이 갑자기 또 이제 선별검사소도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대비하는 사람 증가에 대한 것도 좀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국내 확진자 중에 3명 중 1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제 전국적으로 좀 델타 변이가 퍼져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각 지역별로 어떤 델타 변이 검출률을 좀 비교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까지 수도권에 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검출이 됐고 전국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모든 확진자분들에 대한 변이 검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출해서 검사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는 한 23% 그리고 이번 주엔 34%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네. 정확한 통계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질병청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3명 중에 1명은 델타 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보다 이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 34%, 지난주 23%, 또 그 전주에는 한 9.9%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배
퍼센트 차지하는 퍼센트는 한 2배씩 좀 증가하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건 퍼센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또 신규 확진자 수 자체도 증가했기 때문에 퍼센트뿐만 아니라 신규 확진자 증가세까지 이제 곱하게 되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주까지는 거의 뭐 4배 가까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요번 지난주 34%의 어떤 신규 확진자 수 한 1,350명 정도로 곱하게 되면은 한 460명, 70명 정도, 그러니까 2배 정도 증가한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신규 확진자 수 증가 속도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양상인데, 다행히 뭐 4배까지 증가하지 않는 건 다행이지만 계속 2배까지 증가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위한 어떤 임계 수치, 숫자, 어떤 크리티컬 매스라는 확진자 숫자에 도달하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수가 있어서, 해외에서 어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보이다가 갑자기 급증하고 또 8, 90% 정도 다다르면 계속 8, 90%에서 약간 서서히 정체를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예방 접종과 전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철저히 준수해 주시는 노력들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 폭을 우리가 전 국민 예방 접종 때까지 얼만큼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고령층 위주의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이어서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는 그래도 비교적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동안 이제 위중증 통계를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예방 접종이 많이 이루어진 60대 이상, 그리고 예방 접종을 맞지 않은 50대 이하,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7월 초까지만 해도 50대 이하의 어떤 중증, 위중증 환자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50대 이하 위중증 환자분들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고, 7월 초에는 한 40명대였는데 지금은 한 110명대, 거의 뭐 2~3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그리고 최근 사망자 중에서도 50대가 한 2~3분 정도, 40대가 한 분 사망이 있을 정도로 지금 확진자가 증가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시차를 두고 젊은 층에서 위중증이 증가하고, 또 그 중에서 또 이제 사망자 계속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3차 유행 때도 우리가 확진자 피크를 그리는 시점하고 또 사망자가 나타나는 피크,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사망자가 나타나는 증가세가 한두 달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7월 초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많이 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젊은 층에서 사망자 증가하는 시점이 아마 한 또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또 젊은 층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위중증 환자가 있어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비율은 적다고 해도 계속 발생하는 숫자 자체는 젊은 층에서 계속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아덴만에 파견 중인 청해부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승조원, 장병 포함해서 301명이 거기에 타고 있었는데 247명이 코로나 확진이 됐대요. 그럼 82%가 확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계속 한 배 계속 같이 보내는 그런 사람 중에 80%가 넘게 확진이 된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 300명의 인원을 놓쳤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이 지적된 것처럼 비록 이제 출항을 하신 시점이 예방접종 전이었지만은 중간에 좀 예방접종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찾았어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반에 이제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다 좀 적극적으로 조기에 검사하는 노력, 그리고 대처, 이런 것들이 조금 늦은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제 다행히 뭐 사망자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변이 바이러스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서는 또 젊은 층에서 위중증 비율이 좀 높아지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바로 나타나지 않고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기에 적극적으로 또 중증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이런 것도 좀 필요할 수가 있어서 또 이렇게 청해부대 말고 이렇게 해외 파병된 군 부대 중에 또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분들이 있는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원인은 좀 추후 분석, 역학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또 이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노출이 돼서 또 어느 정도 잠복기에 있는 장병들이 있어서 나중에 또 양성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예. 아마 또 이제 배의 어떤 형태나 구조에 따라서 뭐 이게 유람선이냐 항공모함이냐 아니면 이제 구축함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밀접하고 밀폐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더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냐에 따라서 좀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 지금 취해지는 것처럼 조기에 귀국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사실상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초반에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이유가 이들이 파병 가는 시점과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하는 시점이 안 맞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 전에 이들은 출발을 했고 네. 파병을 출발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못 맞을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뭐 공군 측에서 백신을 수송해서 보내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안 됐을까요? 이게 또 이동할 때 백신 보관하는 온도 차이 때문도 있을까요? 뭐 냉장 보관으로 이송이 가능한 백신도 많기 때문에 냉장 백신은 이송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파이저나 모더나가 이제 초저온 냉동이 필요 없이 일반 냉동으로도 이송이 보관 유통이 가능하다고 나중에 좀 나오긴 했지만 예. 그래도 뭐 냉장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가능했기 때문에 또 아니면은 이송을 하지 않더라도 인근 국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면은 또 좀 접종을 한다든지. 네. 근데 물론 이제 좀 해외 국가를 통해서 이제 또 백신이 또 부족한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예. 우리 군에서 좀 백신을 확보한 다음에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파병 부대에 대한 백신 지원을 이송을 해서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우리 같은 군이라든지 네. 또 뭐 제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외 반출로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백신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 갖고 와서 해외 반출은 안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장병들에게 해외에 있는 장병들에게 보내는 거는 우리 영토로 치니까 괜찮다 이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구축함을 어떤 우리 기지로 볼 수 있냐 해석은 좀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지만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파병나는 미군 같은 경우에도 모더나 백신을 먼저 접종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또 뭐 해외 제외 공간을 통해서 한다든지 뭐 예. 다양한 방법을 찾으면은 방법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 4월에 해군 상륙함 고준봉함에서 승조원의 약 39% 정도가 감염되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혹시 관련해서 어떤 대응 시스템 마련이 된 게 있었을까요? 글쎄 이때 가장 큰 건 이제 백신 접종하고 환자 조기 발견 그리고 이제 중증 위중증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좀 보다 좀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뭐 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이제 물론 우리나라 배는 아니지만 뭐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배 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밀접 접촉이 있고 또 이제 그 어떤 물건을 선적한다든지 또 아니면 도선사분들이 이제 배를 운전할 때 감염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지적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특히 이제 이 청해부대의 문무대왕함이 어떤 기지에 정박을 했을 때 그런 선내로 감염이 유입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조금 많이 아쉬운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300명이라는 그 인원은 한정돼 있고 한정된 공간에서 지냈고 근데 이들의 연령층이 뭐 어느 분포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젊은 층이 많이 있다면 그나마 그 코로나19에 걸렸어도 요새는 뭐 다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위중증으로 젊은 층도 가는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이들은 어떤 바이러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걱정은 좀 덜해도 되는지 어떻게 보이세요? 네, 일단은 통계적으로는 위중증이나 사망 확률은 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분도 이제 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그래서 네, 회복기에 갑자기 면역 반응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는 사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예. 또 이제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기관 염증 증후군처럼 또 나중에 심한 염증 반응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바이러스 감염 자체로도 또 많은 후유증이 폐섬유화라든지 혈관염이라든지 또 뭐 피로감이라든지 또
어떤 우리가 좀 뭐 집중하기 어렵다든지 우울감 이런 것들이 좀 한참 후유증으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이제 그런 후유증이 남게 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죠. 사회적인 활동도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망이나 위중증으로 통계로 잡히지 않는 그런 피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의 어떤 위중증이나 사망이 적다고 해서 젊은 층은 걸려도 된다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너무 좀 감당해야 될 어떤 후유증 같은 것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 그냥 그 이송하는 방법은 공군 수송기가 가서 그들을 공군 수송기로 태우고 오는 거죠. 빠른 시일에.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남아 있는 그 함정이 있을 테니까 함정은 또 다시 다른 그 장병들을 보내서 관리하게 하고 그런 방식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제 가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예방 접종을 하고 네. 가기 때문에 어떤 좀 노출됐더라 하더라도 큰 위험은 없을 것 같고 또 물론 기본적인 방역 소독은 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또 의료진이 13분이 이제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중증도 분리한다든지 또 양성인 분하고 음성인 분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공간에 분리해서 이송한다든지 또 이제 경증의 폐렴 환자분들도 이송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한국으로 이송해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청해부대 장병들, 승조원들 많이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 확진이 돼서 많이 당황스럽고 그럴 텐데 빨리 귀국하셔서 좋은 치료를 받고 빨리 완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전해드리고요. 이제 8월 1일까지 비수도권도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됐어요. 근데 원래 그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그거를 정하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제어가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은 안 됩니다를 크게 범위를 잡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단계별로 예를 들면 2단계는 8인까지 또 3단계는 4인까지 또 4단계는 뭐 18시 이후는 2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단계 지역별로 이제 모임이 다르니까 뭐 여기는 4명까지인데 뭐 길을 건너면 8명까지 되니까 그쪽 가서 모임을 한다든지 특히 경계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경계 지점에서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몰려서 모임을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적 모임이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다 인원을 4명으로 정해서 통일을 하게 되겠고 물론 이제 단계를 몇 단계로 적용할 것이냐는 어떤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사적 모임을 적용할 때는 이제 4인으로 통일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4인 중에서 백신 2차까지 접종 완료된 사람은 제외한다 아니면 포함한다 그거까지는 지자체가 또 따로 정하는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은 지금 4단계에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데 않는 거죠. 혜택이 없는 거죠. 혜택이 백신에 없습니다. 대한. 네, 맞습니다. 근데 지자체에 따라서는 적용하되 그런 백신 완료자에게는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 그런 예외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현재 대체로 이 3단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강릉에서는 오늘부터 4단계로 격상을 한다고 해요. 현재 강릉 상황은 어느 정도의 상황입니까? 네, 이제 강원도 전체의 어떤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강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구 10만 명당 발생 환자 수를 봤을 때 이미 4단계에 진입했다고 보는 것 같고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4단계를 이제 적용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무래도 강릉하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피서지에 방문하는 굉장히 좋은 피서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몰릴 수가 있어서 4단계를 적용하고 조금 더 그동안의 방역 수칙을 많이 준수하는 것을 노력하셨지만은 4단계 조치가 이제 적용이 될 것 같고 강릉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특히 이제 인구 이동이 많은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휴가지로 찾아오는 지역에서 이제 4단계를 격상하는 지역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행을 예약해 두셨던 분들도 숙박 시설 취소를 좀 할 수 있는지 이런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해요. 이렇게 취소를 할 경우에 위약금 문제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4단계가 적용돼서 취소하시는 경우에 위약금 물지 않도록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4단계에서는 이제 숙박할 때 예약 인원 정원이 3분의 1로 되어 있고
또 가시는 분들이 이제 뭐 동거 가족인지도 이제 사적 모임 기준의 확인이 또 필요할 수가 있겠고 예. 또 어떤 정해진 정원을 초과하는 분들에 대한 입시를 또 제한하기 때문에 호텔에서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취소한다든지 예. 또 예약하셨던 분들도 해당이 되시면 좀 취소를 하시게 되는데 4단계가 적용된 지역에서는 위약금 없이 예. 취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잘하시네요, 교수님. 예, 이런 규정도. 예. 네. 예. 이달 초에 민노총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다고 해요. 근데 수천 명이 모였잖아요. 과연 이게 더 확산이 될 것인가? 이게 모든 집회 참가자들 검사하십시오 이렇게 행정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위험성으로 보세요? 네, 지금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알려진 바로는 한 14일경인가 증상이 있으셨던 것 같고 네. 이제 같이 식사하셨던 분도 양성으로 나왔는데 이제 어느 분이 먼저 감염됐는지는 좀 추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다른 분이 먼저 감염이 되셨다면은 그분이 이제 집회 과정에서 직접 감염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회 후에 추가적인 뭐 N차 감염 후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회가 있은 후에 어떤 잠복기 이내에 증상이 발현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집회에서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수 검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확진자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물론 한 열흘 정도 지나면은 이제 감염되셨던 분들도 이제 음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다녀오셨던 분들은 이제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좀 전수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감염되시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동료가 감염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 적극적으로 미리 이런 전수 검사를 하고 이런 사태가 있을 때 민노총에서 먼저 우리는 뭐 일주일 전에 했는데 뭐 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먼저 공표하는 것이 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 또 뭐 우리가 이제 뭐 감염의 책임이 아닌데 마치 네. 우리한테 씌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감염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충분히 뭐 오해받으실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조금 그때 집회라는 것은 좀 부적절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일단은 좀 추가적으로 전수 검사 결과를 좀 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회 시작한 지 2주가 지난 거잖아요. 네, 2주가 네. 지난 상황이라서 지금 만약에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됐는데 이 확진 시점이 그때 때문에 그런 거냐, 그 집회 때문에 그런 거냐, 그 인과관계 때문에도 논란도 많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많이 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검출되는 양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감염되신 분이라면 이제 바이러스 양이 높고 그다음에 한 2, 3주 뭐 한 달까지도 바이러스가 적은 양으로 계속 검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적은 양으로 검출되시는 분이 있다면 예. 그래서 그분의 어떤 증상 발현 유무를 확인하고 그분이 접촉했던 분들을 추가로 확인하게 되면은 그분이 이제 바이러스 양이 많았을 때 접촉하셨던 분들 중에서 연쇄 감염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일단 양성자를 찾아서 추가적인 접촉자를 확인해서 아마 이분의 감염 시점이라든가 전파 시점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 4단계잖아요, 지금. 많아야 교회 예배 보러 갈 때 많아야 20명까지는 허락해 준 것 같은데 방역은 철저히 하고 근데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해서 몇몇 교회는 그런 거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또 교회발 확진자가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일단 예방 접종 완료하신 분들이고 네. 만약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고 거리두기를 유지하셨다면은 어느 정도 좀 대면 예배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1차 접종만 해서 좀 불안전 면역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가볍게 앓고 또 주변에 예방 접종을 맞지 않은 분에게 추가적으로 돌파 감염이나 이제 불안전 면역을 통해서 전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가 높을 때는 좀 최소한의 대면 예배를 하시더라도 청소년 방역 수칙을 지키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또 주변에 이제 어떤 위험하신 분이 있다면은 가급적 접종 완료자로 하시더라도 그런데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 시설이나 대면 예배는 지금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예배만 딱 보고 오시면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보통 같이 모여서 또 식사도 하시고 네. 얘기도 차도 마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감염 전파 위험성은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부터 고3과 고등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10대를 대상으로 지금 처음으로 접종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접종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10대는 이제 mRNA 백신을 접종하게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알려진 것처럼 이제 뭐 심낭염, 심근염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주로 이제 젊은 남성층 중심이고 이제 1차보다는 2차 접종 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뭐 해외에 따르면 10만 명당 1명꼴로 젊은 남성이 생기고 예. 여성은 한 100만 명 중에 1명꼴로 적은 비율로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왜 젊은 남성층에서 좀 많이 생길까? 이것은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좀 신체 활동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좀 추정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보통 접종하시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예. 격렬한 운동은 좀 피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권고가 되어 있고요. 접종하고 나서 보통 하루에서 4일 이내에 이러한 심낭염, 심근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접종 맞고 나서 이제 가슴에 어떤 통증이라든가 두근거림, 숨참 이런 증상이 생기면은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심근염, 신낭염 이외에도 또 면역 반응이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발열이라든가 근육통, 또 주사 부위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사 부위를 청결하게 해주고 많이 아프신 경우에는 얼음 찜질이나 많이 알려진 것처럼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경과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증상이 심하면 꼭 반드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학교 요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 50에서 59세까지 이제 50대가 이제 다시 예약도 어려워졌고 했는데 그 전에 예약 시스템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일단 50세에서 59세 사이에는 순서에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예약은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물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예, 물론 원하신 날짜가 바로 될 수는 없겠지만 네. 여러 날짜 중에서 좀 적당하신 날짜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예. 예, 너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네. 늦게 해서 못 맞는구나 이런 건 없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